선생님. 네. 무당집에 가면은 네. 굿을 꼭 해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굿을 꼭 해야 하는 무속행위인 건가요? 무당집에 가면은 구슬을, 저희 집도 무당집이에요. 그러면은 점을 보다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뿌리를 봐야지, 뿌리를 봐야 되고 그 집에 한지고 넉진 사람들을 봐야지 집안이 풀리고 뭐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아까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은 굿을 하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굿하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점만 보면은, 점은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차후에 이 사람한테 뭔가를 뭐 안 좋으면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희가 하는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굿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집마다 내력이 틀리고 사연이 틀리고 이유가 틀리고, 그리고 그 집집마다 한이 틀리고 원이 틀리기 때문에 뭔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당집에서 꼭 굿을 해라 가 아니고, 굿을 해야 되는 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보이면은 무언가를 해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굿하라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네. 그리고 그 표현 자체를 말 그대로 굿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저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가듯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뭔가 점사를 보러 오셨어. 근데 이 집안에는 뭐 뇌 쪽이 안 좋고 아니면은 코 쪽이 안 좋고 잠깐 빨간 약을 바를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바람에 말리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집은 정말로 암세포가 많이 퍼져가지고 암세포를 드러내야 되는 집도 있고, 그러면은 굿의 크기도 틀려지고 일의 사이즈도 틀려지고 일의 종류도 틀려지겠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굿 하나라는 통념 아래다 두니까는 무당집에 가면 굿을 해야 돼. 무당들은 맨날 굿을 하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굿을 해주는 직업이 무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픽스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시면은 항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했는데요. 아, 굿을 했다고? 응. 어디에서요? 절에서요. 근데 절에서 스님들이 과연 굿을 하실까요? 절에서는 굿은 아니겠죠? 천도제를 하는 거죠. 근데 굿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상으로 가신 분들은 그냥 좋은 법문만 해주셔도 아무 이상 없이 잘 가셔요. 근데 저희가 굿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집에 한지고 넉지고 한이 많고 원이 많고, 그리고 내 목숨을 내가 끊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굿을 조금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직접 몸에다 실어서 이유가 뭐였었고, 내가 왜 그렇게 죽었었고, 내가 왜 원이 있었었고 한이 있었는지 토해내야 되고, 함께 울어줘야 되고, 함께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자손과 간 사람들의 이 연결고리에 원을 다 풀어주는 게 저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절에서는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굿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무당은 어디에서부터 역사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당이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국값은 네. 다들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 국값이 책정되는 왜 비싼 건지. 나 우리 피디님 오실 때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 다들 이제 국값은 비싸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우리 피디님 돈 많으세요? 아니 저는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피디님네 집이 이렇게 되니까는 4억짜리 구슬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죠. 그럼 4천짜리 구슬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네. 요새는 조금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안 좋은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국값이 천차만별로 막 널뛰는데 옛날에는요 굿이라는 게 금전이 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굿을 해주고 곡식을 받아가지고 온다거나 음식을 받아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걸로 옛날에는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구슬해야 되는 장소도 빌려야 되고 그리고 구슬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못하고 우리 PD님도 사람을 쓰면은 인건비를 주듯이 굿은 혼자서 못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분들의 쾌락, 일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국값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무속인 분들이 양심껏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막 덧붙이고 뭐 여기에다 말도 안 되는 뭐 달러빚을 내라 뭐 사채빚을 내라 빚을 내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PD님 조상에 원을 풀어주고 한을 풀어줘. 근데 그거를 사채빚을 내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굿을 해. 그러면은 조상님이 그 굿상을 받으실 때 편하게 받아 드실까요? 자손이 빚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겠죠. 편한 곳이 아니겠죠? 굿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형편에 맞게. 내가 없는데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상황을 그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 형편에 맞게.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보살님네들은 일단은 쾌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심을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1,000만 원이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1,000만 원이 안 넘어간다. 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700, 800, 뭐 500, 300, 400, 200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형편에 맞춰서 그분과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또 하나 제가 근데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또 하나 자기가 잘 살면서 내가 정말로 먹고 살만해. 그리고 나한테 여유도 있어. 근데 100만 원에 해주세요. 해줄까요? 그거는 좀 그렇죠. 이제 자기 여유가 되면은 그만큼 또. 그렇죠. 여유가 되면은 여유에 한해서 보살님들도 그렇게 양심이 없는 분들은 없으세요. 거 좀 다 옳게 가신다면은 거 좀 다 양심들이 있으시고요. 그 형편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고 잘 먹어.
근데 여기에서 나는 명품을 사서 쓰고 나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뭐 돈이 아까워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뭔가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해줘야 돼.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굿값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귀신 돈은 무서운 돈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의 판단은 그 해주는 사람과 할 사람이 조율을 형편껏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과한 금액을 부르는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제가 무당인데 무당을 불신을 해요. 아마 우리 PD님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야. 누구야? 빡빡머리 동생. 그 저기 하여가. 인테리어 하신다는? 네. 아, 되게 아끼는 동생인데 그분은 내가 무당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데 저 말고는 다른 무당들을 다 불신을 해요. 그리고 저라는 인간은 따르지만은 제가 해주는 말은 안 따라요. 왜냐하면은 이 동생의 친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저기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어느 지역에 이제 박수 무당님을 만나셨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는 너가 우울증이 왔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잘 천도해서 보내자 하면서 5천만 원짜리 굿을 6번인가 7번을 시키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멘탈이 무너져 있고 그 그리움이 너무 강하고 그 어머니의 부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거를 꼭 해야지만 그 어머니가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빠진 게 그 5천만 원짜리 굿을 6번인가 7번인가 했다 그러면은 전 재산은 날렸겠어요? 안 날렸겠어요? 그죠. 그 정도면 날라갔죠, 전재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 더 커져가지고 그 일을 해주신 그 집 문 앞에 가서 이제 차 안에서 그 안 좋은 그 뭐라 그러죠? 번개탄? 네, 번개탄. 번개탄 피워놓고 그 길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그 동생분이 저는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약간 불신한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요새는 워낙에 뉴스나 언론을 보다 보면은 막 뭐 이상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뭐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는 분들이 과한 거, 맹신하는 거, 강압적인 거, 공격적인 거는 조금 피해라. 내가 뭔가를 할 때에도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진심이 와야지 그때 선택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 선택권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하는 게 정말로 정성이 제대로 나온다. 굿덕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